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힘들었던 일, 또한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일들,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오늘 백병찬 대변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교육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을 막을 방법이 있으신죠? 당연합니다. 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네. 아이를 하나 낳으면 네. 아이 하나 양육하는데 그 부모는 네. 인생이 망가집니다. 네. 이것이 왜 그러냐? 네.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교육 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젊은이들에게 우선 결혼, 네. 출산, 육아, 장려금을 네. 국가가 주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네.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출산 육아 장려금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예. 여기에 대한 자금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으신가요? 먼저 탄에서 이야기했지만 네. 전직 대통령 은닉재산이 2,000조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네.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하는데 네. 몇 조 원이 안 들어요. 네. 최소한 10조 미만입니다. 네. 그러면 200조만 10분의 1만 걷어도 네. 자원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고가 새고 있어요. 네. 지방자치 때문에 네. 더 새고 있습니다. 안 써야 될 돈을 그렇게 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요, 네. 관공서가 오래된 관공서를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구청인지 도대체 너무 화려하게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런 걸 누려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뭐 5,000조에 뭐 예체가 있다고 이런 나라인데 네.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부채국가로 살겠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네. 나라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금 조달은 국고가 새는 것만 나와도 네. 충분합니다. 네. 엉뚱한 놈들이 써서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하면 자원 조달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교육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독일과 이스라엘처럼 네. 재능 맞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도대체 우리나라는요, 이게 정말 자식을 낳고 싶어서 수능 때문에 네. 수능에 목숨 갑니다. 네. 하나에 나면 그 아이가 네. 취업까지 지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와도 지금은요, 서울대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교육 개혁을 하지 않고는 네. 앞으로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네. 독일과 이스라엘 교육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과 이스라엘 교육은요, 네. 재능 맞춤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초고 중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 수능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밟은 사람은 의과대학에 가면 됩니다. 네. 또 검사 판사를 하고 싶으면 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검사 판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네. 검사 판사가 갖춰야 될 그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 어렵지 않게 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훌륭한 법관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독일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가다가는 200년이 가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노벨상 타기가 어렵습니다. 네. 노벨상을 싹쓸이하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국민들 IQ가 95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은 110인가? 106입니다. 106이죠. 네. 11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노벨상 탄 사람 있습니까? 그 돈 갖다 주고 탄당 말고 노벨 네. 정말 실력으로 탄 상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네. 우리가 독일과 이스라엘식으로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독일은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은 무슨 재능을 가졌는가, 네. 어떠한
취미와 네. 어떠한 실력이 있는가, 무엇을 타고났는가, 천부적인 것을 다 살려서 시골에서 다니는 학생이라도 너는 앞으로 서울에 가서 큰 학교를 나와야 앞으로 장차 내가 무엇이 되겠구나 보내고,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도 너는 저 시골에 무슨 학교 가서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는 대학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오히려 대학 가지 않고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제도가 있어서 그 나라는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피겨스케이트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유재두나 홍사원 같이 이렇게 세계 챔피언들한테는 복싱 박사를 주면 됩니다. 자, 김연아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에 나왔죠? 그러면 그가 체육학 박사를 따려면 어떻게 따야 됩니까? 피겨스케이팅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4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또 한 3년 정도 대학원까지 다녀야 되고, 또 박사과정 3, 4년 다녀서 겨우 박사학위 땁니다. 그러면 그 박사학위가 김연아가 그 딴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겨스케이팅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김연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동작을 바꿨고, 마음자세는 어떻게 바꿨고, 음악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나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이 되었다는 그런 노하우와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논문화시켜서 내놓으면 김연아 같은 복제 인간이 수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학위가 필요한 것이고 논문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요 지도 교수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논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가 아닌 겁니다. 박사학위라 하면 전 세계에서 독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연구해서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도 교수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재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업을 보는 거 보니까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요, 서로 토론을,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생기고 내 의견을 말하고 저쪽 의견을 들어보로써 2배, 3배의 사고력을 가집니다. 우리보다 IQ가 모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노벨상을 싹쓸이 하는데, 이스라엘 천재 국가보다 IQ가 11이 더 높은 세계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교육제도를 가지고 가다가는 100년, 200년 가도 노벨상 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요, 대학교를 위한 교육,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이지 국민을 위한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헌법 1조를 우리는 찬탈당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찬탈당했어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이제는 정치권을 간섭하고 제도권을 간섭해서 국민이 필요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독일식으로 과감하게 우리는 교육을 해야만 됩니다. 네. 예. 자, 독일과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한국의 교육은 그 선진국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혹시 이것이 뭐 누구에게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월남전 그 무렵 69년 말 70년 그 당시에 한의대 6년을 나온 사람이 우리는 대대로 한약방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배우는데 그 당시 한의서의 그 원본인, 우리 집 원본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상한론, 의문보감, 무슨 또 뭐 동의보감, 이런 고서들이 있는데 고서 원본을 한 줄도 반 줄도 못 읽더라고요. 그때 우리 선친께서 땅을 치는 거예요. 6년 동안 한의대도 뭐를 가르쳤긴데 그랬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80이 넘은 유명한 한의사분을 만나서 왜 한의사들이 이 고서의 원본을 못 읽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옛날 동양의대에서 경희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정규 학사제도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양의사한테 영어로 수업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써냈잖아요. 그래서 모 대학 한의대 3군데에서 제가 콜을 받았어요. 3학년 입학을 시켜준다 하는데 저는 안 다녔습니다. 왜 안 다녔느냐? 지금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경희대 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책들은
4,600년 전에 헌원 황제가 썼는데 나는 그 양반의 110대 손이다. 지금 그대로 하면은 병이 낫지 않는다. 그 책 다 불살라라. 내가 쓴 책 2권을 보여줬어요. 이거 가리키면 명의가 다 된다. 그래서 한의대를 안 간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도 낫지 않는 학설을 3학년 입학시켜준대. 4학년, 5학년, 6학년, 4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하기 싫은 공부를 4년을 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나서 하기가 싫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한의사 원본을 한 줄도 못 읽는 사람들이 왜 영어로 강의를 듣습니까? 그게 양의사지 한의사입니까? 그러네요. 이게 잘못됐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예훼손 같아서 그 이름 다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 툭탁 하면 TV에 나와서 상당히 유명한 여자 한의사 있어요. 이뭐뭐뭐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리는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의사를 읽어봤는지 방역화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한의사가 되고 그들이 박사가 되고 TV상에서 말하는데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좀 보십시오. 여기 한문이죠. 대맥, 함원, 능보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리는 학명이 대맥입니다. 함이 짤함자예요. 다수로입니다. 따뜻하다고 그랬죠? 보약보자입니다. 허한 것을 보한다. 그거 짜다 이겁니다. 그거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보리가 차다고 이렇게 엉터리 얘기하는데 그가 학자가 맞습니까? 한의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가 뭡니다. 이끼, 조중, 설하라고 돼 있죠. 설가. 이끼가 여기 들어간 것은 전부 정력제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끼라고 들어간 것은 스태미너 강화제고 체력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조중, 설한데 이게 설사설자예요. 설사병을 낫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양거리는 사람들 있죠? 보리밥 드세요. 위암의 최고의 약입니다. 보리가 이렇게 좋은데 한의사들이 한의사가 음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또 도산청을 하는 사람한테 갔더니 두 사람을 만나봤어요. 보리가 음이래.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 광시처럼 아래 위로 짝깔려서 음이라고는 내가 도사다 한번 만나봤고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대존경을 받는데 익모초를 육모초라고 썼어요. 여러분 익모초라는 더할 익자 애미모자 불초자입니다. 뜻도 모르고서 지금 가짜 학자들 가짜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모 대학원에서 한번 강의를 듣는데 우아무개 교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 영어로는 그냥 닐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한국은요 침침자하고 바늘침자가 다릅니다. 세근변에 함자를 쓰면 그게 침침자입니다. 침은 뭐냐? 침에 손잡이 자루가 달린 것은 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뭡니까? 세근변에 열십자를 쓰면은 바늘침자입니다. 바늘은 뭐냐? 바늘은 귀가 달려 있는 거요. 바늘과 침이 같습니까? 한문에서는요 바늘과 침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간자체를 쓰면서 침침자를 바늘침자로 씁니다. 그렇다 해서 한국에서 그걸 옮겨놓고 침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늘침자를 드는 것은 무식 중에 상무식인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우리 전통의학을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나는 전통의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잘못된 학설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내경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별로 없는데 이 황제내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제내경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우스꽝 소리 하는데 나는 수원백가거든요. 수원백가는 수원백가는 32세 손은 헌원 황제 110대 손입니다. 우리는 족보에 꼭대기가 그분이 있어서 지금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7나라가 헌원 황제를 일대 조상으로 해서 7나라가 세계 정치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원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한국에는 지금 황제 애경만, 내경만 와 있거든요. 저는 황제 애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있다는 건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제 내경만 되는데 황제 내경이나 황제 애경이 전부 다 의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초의 의서는 황제 내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111대 손이고 저는 그분의 111대 손으로서 제가 6114 경혈의학을 썼지 않습니까? 이 책으로 이미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학위 논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360일 경혈의학은 네. 중국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논문과 책을 가지고 한국 것으로 6114 경혈학을 우리 한국 것으로 유네스코에 네. 등재하려고 네. 금년에 미국과 두바이 등등 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해외로 곧 나갈 것입니다. 네. 또 태국에서 한의원 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